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독재자는 누구일까요? 3위 아돌프 히틀러 1700만 명. 나치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원흉으로 독일의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의 결집을 위해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을 학살했으며 무려 170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중 600만 명은 유대인들이었고 150만 명이 집시들이었습니다. 2위 이오시프 스탈린 2300만 명. 1924년 레닌이 죽고 나서 소련이 새로운 수장이 되었던 스탈린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국가 전역의 식량 생산이 파멸적으로 망해 대기근이 발생해버렸죠.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는 대숙청이라는 계획을 실행해 대학살을 하고 독재 기간 동안 무려 2300만 명을 사망케 이르렀죠. 그리고 1위 마오쩌둥 무려 4900만에서 7800만 명을 사망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마오쩌둥은 중국의 혁명가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끄는 공산당의 지도자입니다. 처음 집권한 1949년부터 첫 5년은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형이나 강제수용소로 보내 400에서 600만 명의 국민을 사망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망자는 사실 독재자가 직접 죽였다기보단 부패와 무능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설픈 지도 방식으로 독재자의 말 한마디에 4천만의 국민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4해 운동. 직역하자면 해로운 4가지를 제거하는 운동으로 중국의 대약진 운동 기간에 중국 인민들에게 해로운 4가지를 정하고 제거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제27항 4가지 해로움을 없앤다. 1956년부터 각각 5년, 7년 혹은 12년 내 모든 지방에서 쥐, 참새, 파리, 모기를 절멸시킨다. 파리, 모기, 쥐는 그렇다고 쳐도 참새까지 해롭다고 한다니 조금 이상하죠? 사실 참새가 유해조수로 누명을 쓰게 된 것은 멍청한 독재자의 한마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 마오쩌둥은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손으로 참새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죠. 참새는 해로운 새다. 한국에서는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참새가 곡실 나다를 먹어서 인민의 소중한 노동의 결실을 훔쳐간다는 게 주된 요인이었죠. 사실 참새가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먹긴 해요.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2.4kg를 먹는다고 하는데 쓰촨성의 농촌 마을에 사는 320만 마리의 참새가 먹는 양을 계산해보면 7,680톤의 쌀을 먹는데 이건 무려 32,000명의 중국인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1958년 2월 쓰촨성에서 참새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죠. 인민공사의 동지들이여, 그 새를 박멸하는 것은 마오주석과 광중왕이 우리에게 하달하신 정치적 임무입니다. 우리 대련의 집집마다 총돈을 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우를 지어 모두 새 총을 지어야 합니다. 새 총을 쓸 수 없다면 징을 올립시다. 징이 없다면 세숫대야라도 올립시다. 세숫대야가 없다면 모두 목성 끝 함성을 질러봅시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그 새가 박멸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냐고요? 저 저질스러운 새놈들이 놀라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새들이 땅이나 가지위나 지붕 처마에 앉지 못하게 하여 저 양식이나 축내는 교활한 놈들을 지쳐 죽게 해야 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새를 새총으로 맞춘다거나 총을 쏜다는 건 평범한 농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무려 800곳의 시내에 독이 들어간 과자를 뿌리고 참새들이 앉아 쉴 수도 없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빗자루랑 깃발을 흔들고 꽹과리를 쳐댔어요. 첫날에 8만 마리의 참새가 죽었고 사흘 만에 무려 40만 마리가 죽었어요. 게다가 참새를 잡는 영상을 중국 전역으로 방송해 21만 명의 중국인이 참여했어요. 결국 중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가 학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식 계산으로 2억 마리의 참새가 죽었다면 48만 톤의 식량을 아껴야 하잖아요? 현실은 쌀 수확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었던 게 참새가 곡물만 먹나요? 아니죠. 벌레도 먹잖아요. 참새가 주로 잡아먹던 애벌레와 메뚜기 같은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중국 역사 길이 남을 대흉년이 찾아왔어요. 공식 발표는 2천만 명이 아사, 학계 추산으로 3천만, 최대 4,500만에서 6천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제4의 운동을 전투라고 표현했거든요. 상하이에서 한 전투에 파리 48.7톤, 쥐 93만 마리, 바퀴벌레 1.2톤, 참새 136만 7,740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충을 많이 잡아도 참새가 먹는 해충의 양을 못 따라가서 해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수확량 감소와 전염병 창궐의 겨박죄로 수천만 명이 죽는 참사로 이어졌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60년대 대한민국 인구수만 해도 겨우 3천만 명인데 당시에 죽은 인구가 4천만 명이었어요. 파멸적인 소탕으로 참새는 중국에서 멸종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연해주에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해왔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지자 참모들은 마오쩌둥에게 참새 전쟁을 계속해야 할지 물었고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월래. 이 웃지 못할 총극은 마오쩌둥의 단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결국 참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말로 시작된 제4의 운동은 결국 4천만 명의 사람을 굶겨 죽이고 나서야 문제를 알았던 거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건은 마오쩌둥의 제4의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중국 인민에게 해로운 4가지를 제거하면서 부족한 위생관념을 교육하기 위해 했던 운동인데요. 이후 공산당 관료들은 참새를 죽임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차리고 제4의 운동에서 슬그머니 참새를 빼고 바퀴벌레를 집어넣었답니다. 제4의 운동의 결과는 무능한 독재자가 사회에 얼마나 큰 악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